겨울 저녁이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알림 하나. 서은정은 무심코 화면을 켰다가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문장이 떠 있었다. 짧은 부고 메시지였다. 서은정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고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다. 길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다. 정말 순 어머님 별세. 빈소 장례식장. 그 문장을 처음 본 순간 은정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놀람도 슬픔도 아니었다. 먼저 든 감정은 이상하게도 멍함이었다. 남편 정훈에게서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아침부터 전화는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은 없었다. 한참 뒤에야 온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나중에. 은정은 그 문장을 보고도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이런 일까지 나중에로 미뤄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앞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은정은 혼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핸들을 잡은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 설마.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생각이 올라왔지만 은정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국화향, 향 냄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숨이 섞인 공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다. 은정은 접수대 앞에 섰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조문 오셨어요? 은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네, 상주 쪽으로요. 며느리입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잠깐 이어졌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은정의 심장이 이상하게 크게 뛰었다. 직원의 손이 멈췄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은정이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살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했다. 죄송한데요, 명단에 이름이 없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정은 숨이 턱 막혔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네, 제가 며느리인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상주 가족 명단에도 등록이 안 돼 있으세요. 그때부터였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사람들은 대놓고 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돌리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 안 왔다더니. 아니, 왔는데 명단에 없대.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말끝을 흐리는 그 목소리들이 은정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다. 장례식장에서는 소문이 울리지 않아도 잘 퍼진다. 은정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이 여기 서 있는 게 마치 큰 신뢰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상주분께 연락을 드려볼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은정이 돌아보자 시누이 박미경이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단정히 입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울음기보다 냉정함이 먼저 보였다. 미경은 은정의 팔을 잡았다. 붙잡는 손이 아니라 이동시키는 손이었다. 잠깐 나와. 은정은 저항하지 못한 채 끌려 나왔다. 출입문 근처 사람들이 적은 쪽이었다. 왜 왔어? 미경이 먼저 말했다. 나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은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렸다. 미경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뜻이야. 며느리는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에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뜻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모든 설명을 끝내는 말이었다.
왜 그런 말씀을? 은정이 겨우 묻자 미경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장래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마. 문제. 그 단어가 은정의 가슴에 박혔다. 자신은 이미 문제가 되어 있었다. 은정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연결됐다. 정훈 씨 나왔어. 근데 나 들어오면 안 된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금은 좀 참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고 힘이 없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말이 전부였다. 전화가 끊기자 은정은 그대로 서 있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밖에서는 자신이 서 있었다. 같은 공간인데 완전히 다른 자리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은정은 그 질문을 가슴에 안은 채 장례식장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며느리는 빈소가 아닌 복도에 남겨졌다. 서은정은 장례식장 복도 끝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빈소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가까웠다. 조문객들의 발소리, 낮은 인사말, 울음을 삼키는 숨소리까지. 하지만 그 소리들은 은정에게 닿지 않았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었다. 은정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검은 외투 자락을 몇 번이나 정리했지만 자세는 불안정했다. 잠깐만 앉아 있다가 들어가면 되겠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었다. 잠시 후 조문을 마친 중년 여성이 복도로 나왔다. 은정과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며느님 아니세요? 은정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대답은 했지만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안에 안 계셔서요. 며느님은 안 오신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은정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잠깐 나와 있었어요. 여자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시구나. 그 말에는 이해보다 알아서 정리한 결론이 담겨 있었다. 여자가 떠난 뒤 은정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장례식장에서는 밝은 불빛조차 슬퍼 보였다. 조문객들은 계속 오갔다. 어떤 사람은 은정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힐끗 보고 지나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정이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말했다. 며느리가 안 들어가네.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더라. 요즘 며느리들 다 그렇잖아.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이야기가 되었고 이야기는 곧 평가가 되었다. 복도 저편에서 신우이 박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조문객 몇 명과 함께 서 있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어머니가 원래 마음이 많이 상해 계셨어요. 말은 안 하셔도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 말은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지만 은정은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걸 바로 알았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장례는 조용히 치러야죠. 괜히 시끄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조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 하나하나가 은정의 등을 밀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시끄러워질 사람. 그때 남편 정훈이 복도로 나왔다. 상복 차림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훈 씨. 정훈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은정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 왜 여기 있어? 목소리는 낮았고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나 들어가면 안 된대. 은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뜻이라고. 정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지금은 다들 예민해. 조금만 참자. 그 말은 위로도 설명도 아니었다. 그저 상황을 덮는 말이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 은정의 질문에 정우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정우는 다시 빈소 쪽으로 돌아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은정은 생각했다. 저 사람에게 나는 아내일까 아니면 짐일까? 은정은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문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수는 늘 말수가 적었다. 차갑게 말한 적은 있어도 소리를 높인 적은 없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않고 그저 한 발 물러나 선을 그었다. 미워서 이런 걸까?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수는 생전에 은정을 공개적으로 나무란 적이 없었다. 불편한 기색은 있었지만 무례하지는 않았다. 그런 사람이 죽어서까지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배제했을까? 은정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다. 아직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의문이었다. 그날 은정은 장례식장 안에 있었지만 가족이 아니었고 밖에 있었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오해가 굳어지는 시간을 혼자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장례식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붐볐다. 처음에는 조용히 몇 사람만 오가던 복도가 어느새 발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이 많아지면 공기도 달라진다. 국화향이 짙어지고 검은 옷들이 서로 스치며 작은 바스락거림이 생겼다. 그리고 그 사이로 소문은 더 빨리 움직였다. 서은정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앉아있으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고 서 있으면 마치 들어갈 자리를 넘보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다. 그래서 은정은 가장 애매한 자리, 빈소 문이 보이되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을 서성였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살던 친척벌 되는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은정을 보자 잠깐 멈칫하더니 가까이 다가왔다. 어이구 은정이 맞지?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은정의 얼굴을 한번 훑쳤다. 눈빛은 따뜻한 듯 했지만 입꼬리가 묘하게 굳어 있었다. 근데 너 왜 안에 안 들어가 있니? 저는 잠깐. 은정이 말을 잇지 못하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이해라기보다는 확인처럼 느껴졌다. 아이고 그래도 마지막인데. 어머님 곁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마지막인데. 그 말이 은정의 가슴을 찔렀다. 은정은 그 마지막을 지키려 왔는데 지킬 권리조차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저도 그러고 싶어서 왔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얼굴이었다. 그래, 뭐 집안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아주머니는 주변을 힐끔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 너랑 어머님이 원래 좀 그랬다면서?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랬다며? 라는 말은 대답을 요구하는 형식만 빌렸을 뿐 이미 답을 정해놓은 말이었다. 은정은 숨을 들이켰다. 지금 여기서 아니다라고 말하면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설명은 길어지고 길어진 설명은 변명이 된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변명하는 사람이 가장 미움받는다. 그래서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는 사실 죄송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왔다. 은정은 늘 그렇게 살아왔다. 상황을 깨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지 않기 위해 자신이 먼저 작은 사람이 되는 쪽을 택해왔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머니의 표정은 더 굳었다. 그래도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은정은 그 뒷말이 들렸다. 며느리 때문에. 아주머니가 떠난 뒤
은정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자기가 점점 납작해지는 느낌이었다. 사람들 눈에 비치는 은정은 안 들어가는 며느리가 아니라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있는 며느리로 굳어지고 있었다. 복도 중앙 쪽에서는 신우이 박미경이 여전히 중심에 있었다. 미경은 조문객들을 맞고 물을 건네고 자리를 안내했다. 상주처럼, 아니 상주보다 더 상주처럼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런 미경을 보며 말했다. 딸이 참 살뜰하네. 며느리보다 딸이 낫지. 어머님이 딸 복은 있으셨네. 그 말들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은정에게는 칼처럼 들렸다. 며느리보다 누군가를 올리는 말은 누군가를 내리는 말이기도 하니까. 은정은 용기를 내서 빈소문 앞까지 걸어갔다. 문을 열면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보일 것이다. 그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었다. 잘못이든 아니든 마지막 인사는 해야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이 멈췄다. 안쪽에서는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 사이에 낯익은 친척들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 은정을 발견하면 왜 이제 들어오냐는 눈빛이 먼저 날아올 것이다. 그 눈빛이 모이면 장례식장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다. 그때 안쪽에서 남편 정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훈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억지로 차분했다. 은정은 문틈으로 남편의 옆모습을 잠깐 보았다. 정훈은 은정 쪽을 보지 않았다.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보는 순간 은정이 가족임을 인정해야 하니까. 그러면 지금의 질서가 깨지니까. 은정은 문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천천히 복도 끝으로 다시 걸어갔다. 자기 발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때 문득 오래전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결혼 초 은정이 명절 음식을 하느라 허둥대던 날이었다. 시어머니 정말수는 은정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 그저 칼을 내려놓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은정아, 너는 내 자리만 지켜. 그 말은 따뜻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생각하면 저 말에는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자리만 지켜. 그게 정말 너는 며느리 자리만 지켜였을까? 아니면 너는 내가 다치지 않게 선을 지켜였을까? 은정은 그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놀랐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킨다? 냉정하고 거리감 있던 그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 배제가 단순한 미움이라기에는 너무 이상했다. 미움이라면 생전에 더 크게 표현했어야 한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조용했고 선을 지켰고 감정을 숨겼다. 은정은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다. 자신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떼어놓아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떼어놓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오해가 더 굳어질수록 은정의 자리는 더 바깥으로 밀려났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은정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은정은 그 말들 속에서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한풀 꺾이자 장례식장은 더 조용해졌다. 사람이 줄어든다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소리가 줄어들수록 눌러두었던 감정이 또렷하게 올라왔다. 서은정은 복도 끝에서 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빈소문은 여전히 가까웠고 동시에 너무 멀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간만큼 은정의 마음도 바깥으로 밀려난 듯했다. 숨이 답답해졌다. 은정은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고 싶었다. 장례식장 출입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자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주차장 한쪽
흡연구역 근처에는 조문객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은정은 그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 그저 반대편으로 걸어가려 했는데 그들의 대화가 바람을 타고 은정의 귀에 들어왔다. 어머님이 며느리 얘기를 남기셨다면서요?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니, 난 그냥 들었다니까. 장례 끝나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한다고. 은정의 걸음이 멈췄다. 며느리 얘기. 그 두 글자가 은정의 심장을 붙잡았다. 한 사람이 담배를 껐다. 유언인지 뭐 기록인지 정확히는 몰라. 근데 어머님이 따로 정리해 둔 게 있다더라. 정리해 둔 거요? 응. 서류 같은 거. 그런 건 보통 가족들만 아는 건데. 은정은 숨을 삼켰다. 서류, 기록, 정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혔다. 시어머니가 나에 대해 남긴 게 있다? 은정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은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을 이어갔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며느리는 안 부르면서 며느리 얘기는 남겼다니.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잖아. 딸이랑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두 사람은 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은정은 한참 뒤에야 몸을 움직였다. 그 순간 은정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한쪽은 또 오해가 쌓이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건 단순한 미움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이었다. 은정은 장례식장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고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은정에게 낯설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무너지는 대신 확인하고 싶었다. 은정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이제 전화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정우는 늘 나중에로 미뤘다. 그래서 은정은 직접 빈소 앞까지 걸어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으로 향 냄새가 더 짙게 새어나왔다. 은정은 손을 모으고 조용히 문을 밀었다. 빈소 안에는 몇 사람만 남아 있었다. 상주성 옆에서 박미경이 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박정우는 구석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를 하고 있었다. 정우는 은정을 보자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곧 피해야 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주변 사람이 적어도 분위기는 여전히 장례였다. 정우는 조용히 은정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왜 들어왔어? 정훈 씨나 들었어. 은정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어머니가 나에 대해 뭔가 남겼다는 얘기. 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 반응만으로도 은정은 확신했다. 정훈은 알고 있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정훈은 은정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다. 마치 은정이 잘못된 소문을 들은 사람인 것처럼. 밖에서 조문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은정은 다그치지 않으려 애썼다. 유언인지 기록인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따로 정리해 둔 게 있다던데. 정우는 잠시 입술을 눌렀다. 그리고 한숨처럼 말했다. 은정아,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가 할 때야? 은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 지금까지 계속 밖에 서 있었어. 내 이름은 명단에도 없고 사람들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봐. 근데 어머니가 나 얘기를 남겼다면 왜 나만 빼놓은 건데? 정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늘 그랬다. 말하지 않으므로 상황을 끝내려는 침묵. 괜히 오해하지 마. 정훈이 겨우 내뱉었다. 지금은 장례야. 우리 집안 더 흔들리면 안 돼. 그 말은 은정을 위한 말이 아니었다. 집안이라는 단어 뒤에 은정은 늘 밀려났다. 그때 신우이 박미경이 다가왔다. 미경은 은정과 정훈 사이를 한번 훑어보고는 딱딱하게 말했다. 여기서 무슨 얘기야? 형님, 나
은정이 말을 꺼내려 하자 미경은 끊었다. 지금은 장래야. 여기서 개인 감정 꺼내지 마. 개인 감정. 은정은 속에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자신은 감정을 꺼낸 적이 없었다. 그저 이유를 묻고 있을 뿐이었다. 은정은 미경의 눈을 똑바로 봤다. 형님 혹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에 대해 뭔가 남겼다는 거. 미경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은정에게 충분했다. 미경도 알고 있었다. 그런 거 없어. 미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말 들었으면 밖에서 잊어. 지금은 조용히 있어. 미경은 조용히라는 말을 명령처럼 내려놓고 돌아섰다. 은정은 빈소 안에서 다시 한번 느꼈다. 이 배제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질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질서 한가운데 어머니가 남긴 것이 있었다. 은정은 빈소를 나와 복도로 다시 나왔다. 복도는 차가웠다. 하지만 은정의 머리는 더 뜨거웠다. 보호일까, 배제일까? 시어머니 정말수는 냉정한 사람이었다. 감정을 숨기고 선을 지키고 멀리서 사람을 바라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죽어서까지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건 미움일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반드시 지켜야 할 선택이었을까? 은정은 그 답을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은정은 참는 사람으로만 남아있지 않겠다고. 장례식장은 서서히 정리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조문객의 발걸음이 줄어들자 사람들의 목소리도 낮아졌다. 울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대신 의자 끄는 소리와 종이 봉투가 스치는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마치 슬픔도 차례를 정해 접는 것처럼 장례는 그렇게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서은정은 복도 끝에서 빈소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에서는 장례 지도사가 상주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상자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정은 그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고인 개인 물품은 이쪽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말이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다. 은정은 무심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때 다른 지도사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 그리고 며느님께는 전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은정의 발을 붙잡았다. 며느님께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은정은 더 다가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잠시 후 상자 하나가 상주석 옆으로 옮겨졌다. 뚜껑이 살짝 열리며 안이 보였다. 두툼한 서류 봉투와 작은 수첩, 그리고 낡은 열쇠 하나. 은정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빨라졌다. 저건 시어머니의 물건이었다. 생전에 늘 손때 묻은 가방에 넣고 다니던 것들. 그 순간 시누이 박미경과 눈이 마주쳤다. 미경은 아주 짧은 찰나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이거는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경의 태도는 분명했다. 보지 마라. 묻지 마라. 은정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남편 정훈에게 다가갔다. 정훈 씨. 은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저 상자 어머니 물건이지?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왜 나는 안 된대? 은정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따지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유를 알고 싶었다. 정훈은 잠시 말을 고르듯 입술을 눌렀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어. 왜? 모르겠어. 그 모르겠어라는 말은 사실 알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정훈은 늘 그랬다. 모를 때는 말이 많았고 알 때는 말을 아꼈다. 괜히 건드리지 말자. 정훈이 덧붙였다. 어머니 선택이잖아.
선택. 그 말이 은정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했다. 시어머니의 선택이라면 그건 단순한 배제가 아니라 의지였다. 그 선택에 나는 왜 없는 거야? 은정이 묻자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장래야. 정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집안 시끄러워지면 안 돼. 그 말은 은정에게 익숙했다. 집안. 그 단어 안에는 늘 나중이 있었고 늘 은정은 그 바깥에 서 있었다. 은정은 더 묻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말을 이어가면 자신이 또 문제 만드는 사람이 될 걸 알았다. 그래서 은정은 한 발 물러섰다. 복도 창가에 서자 바깥이 보였다. 회색 하늘 아래 주차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은정만 갈 곳이 없는 느낌이었다. 그때 문득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몇 해 전 은정이 시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해 드린 적이 있었다. 그때 정말수는 은정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다. 이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아니.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해. 그때 은정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성격이 깔끔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그 말에는 선이 있었다. 아주 분명한 선. 이건 내가 할게. 이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 선은 차갑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보호처럼 느껴졌다. 은정은 다시 상자를 바라보았다. 서류 봉투, 수첩, 열쇠. 그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를 피해 남겨둔 물건처럼 보였다. 왜 나만 빼놓았을까? 그 질문이 달라지고 있었다. 전에는 왜 미워서? 였다면 이제는 왜 위험해서? 로 바뀌고 있었다. 신우이 미경은 상자를 들고 다른 방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서둘러 보였다. 마치 시간이 없다는 사람처럼.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 배제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시어머니 혼자만의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였다. 기다리거나 확인하거나. 은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을 수 없었다. 빈소 안에는 이제 사람 수가 많지 않았다. 조문객들은 거의 다 돌아갔고 남아있는 이들은 가족과 가까운 친척 몇 명뿐이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말하지 못한 것들이 더 크게 느껴졌다. 서은정은 빈소 한쪽에 서 있었다. 이제는 박도 안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서 있었다.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처럼.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말을 꺼내기 전에 주변을 한번 훑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주분들께만 말씀드려야 할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신우이 박미경은 먼저 반응했다. 지금요? 미경의 목소리는 즉각 날카로워졌다.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장례 지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앞서 보았던 상자와 같은 색의 봉투였다. 두툼했고 입구는 봉인되어 있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기록입니다. 지도사의 말이 빈소에 낮게 울렸다. 즉시 공개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장례 절차가 끝나기 직전에 확인하라는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미경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지금은 아닙니다. 미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장례입니다. 괜히 분위기 흐릴 필요 없어요. 저도 그 점은 이해합니다. 장례 지도사는 침착했다. 하지만 고인의 지시는 지켜야 합니다. 확인을 미루는 건 가능하지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은정의 귀에 또렷이 박혔다. 지금까지 은정은 늘 배제되어 왔다. 명단에서, 빈소에서, 물품에서. 그런데 이 기록만큼은 누구도 마음대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경은 입술을 꽉 물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입니다. 기록에 명시된 범인은 가족 전체입니다. 지도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며느님도 포함됩니다. 그 순간 빈소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친척의 시선이 은정에게 꽂혔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굳이? 은정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저도 입회하겠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기신 기록이라면 저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이 바로 반박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와? 장례식이에요. 예의라는 게 있지. 예의. 그 말은 늘 은정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의라면. 은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를 이렇게까지 밖으로 세워두는 것도 예의인가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훈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은정아. 말을 꺼냈지만 그 뒤를 잇지 못했다. 은정을 말리고 싶은지 상황을 끝내고 싶은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장례 지도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고인께서 남기신 지시는 분명합니다. 확인 시점은 지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 확인 대상에서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였다. 미경은 고개를 돌렸다. 잠깐 정훈을 바라봤다.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결정이었다. 그럼 미경이 마지못해 말했다. 짧게만 하세요. 장례 지도사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인을 뜯기 전 다시 한번 말했다. 이 기록은 고인의 뜻에 따라 읽힙니다. 중간에 중단을 요청하셔도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정은 손을 모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왜 이걸 남겼을까? 미움일까? 책망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유일까? 봉인이 천천히 뜯어졌다.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은정은 느꼈다. 이제 곧 자신을 둘러싼 오해가 다른 얼굴을 드러낼 것이라는 걸. 봉인이 완전히 뜯기자 빈소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상자를 내려놓은 듯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장례 지도사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기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날짜는 사망 한 달 전입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의 시선이 흔들렸다. 한 달 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던 기록이라는 뜻이었다. 장례 지도사가 읽기 시작했다. 이 글은 내가 떠난 뒤 가족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말이다. 문장은 짧고 단정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정말순의 말투였다. 먼저 이 기록을 듣는 동안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한 문장이 읽히는 순간 은정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감정을 먼저 내보이지 않던 사람. 말을 아끼고 선을 지키고 한 발 떨어져 상황을 바라보던 사람. 기록은 이어졌다. 이 말은 특정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싶다. 오해. 그 단어가 빈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각자 마음속에 다른 오해 하나씩을 품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신우이 박미경은 미간을 찌푸렸다. 미경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편함이 몸 전체로 드러났다. 장례 지도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나는 평생 가족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생긴 거리와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였을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정훈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그는 바닥을 보고 있었다. 기록이 읽힐수록 자신이 피하고 미뤄왔던 장면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특히 말하지 않음으로 문제를 넘겼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 침묵이 가족을 지키기보다 갈라놓았을지도 모른다. 그 문장에서 정우는 손을 꽉 쥐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기록은 여전히 담담했다. 울분도 변명도 없었다. 이 기록을 듣는 사람 중에는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려놓은 이도 있을 것이다. 그 결론이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미경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녀는 장례 지도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 그만 읽어도 되지 않나요? 미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도입부만 들어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장례 지도사는 고개를 저었다. 고인께서 끝까지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미경은 정훈을 바라봤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침묵이었다. 피하는 침묵이 아니라 들어야 한다는 걸 아는 침묵. 은정은 기록을 듣고 있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다. 말투, 문장 끝의 여백, 불필요한 감정을 지운 방식까지. 이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정말순이 마지막까지 정리하려고 남긴 말이었다. 기록은 계속됐다.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들어야 할 말이다. 그 문장이 읽히자 은정은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각자의 자리. 그 말은 은정을 지우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포함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리고 장례 지도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났다. 이 기록은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읽히길 바란다. 그 한 문장이 다음 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빈소 안에는 숨소리만 남았다. 사람들은 모두 알았다. 아직 중요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미경은 다시 한번 입을 열려다 멈췄다.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은정은 테이블 위의 종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도 직접 탓하지 않았다. 아직 며느리를 부르지 말라는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람들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해를 하나씩 건드리고 있었다. 은정은 느꼈다. 이 기록은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짊어진 침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는 자신이 왜 장례식에서 배제되었는지가 분명히 적혀 있을 거라는 예감도 함께 들었다. 정말수는 마지막까지 서두르지 않았다. 늘 그랬듯 한 발 떨어져 끝까지 보려는 사람이었다.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제 누구도 도중에 멈추자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장례 지도사는 종이를 한 장 더 넘겼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라는 걸. 이제부터는 과거의 한 일을 이야기하려 한다. 정말순의 문장은 여전히 담담했다. 누군가를 지목하지도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꺼내놓는 방식이었다. 그 일은 가족에게는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은정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한 사람. 그 말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했다. 몇 해 전 집안에 금전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었다. 빈소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흘렀다. 친척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일이었다. 다만 기억의 모양은 각자 달랐다. 그 문제는 크게 드러나지 않게 정리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말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정훈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그때 나는 아들의 선택을 지켜보았다. 말하지 않음으로 넘어가는 선택. 지금 생각하면 그 침묵이 가장 큰 선택이었다. 그 문장이 읽히자 빈소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정우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부정이 아닌 인정이 스쳤다. 그 침묵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모든 오해를 맡기는 결과가 되었다. 은정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은정이 혼자서 짊어져 왔던 그 모호한 시선을 정확히 짚고 있었다. 또 다른 가족은 상황을 단순하게 설명했다. 그 설명은 편리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신우이 미경의 손이 굳었다. 미경은 기록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옆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설명을 완전히 바로잡지 않았다. 그 또한 나의 선택이었다. 정말수는 자신을 빼놓지 않았다. 누군가만 탓하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며느리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 문장이 읽히자 은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지 못한 채 그 말은 은정을 탓하지 않는 말이었다. 오히려 아무 설명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선언 같았다. 나는 그 시선을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어떤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제야 은정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도 말하지 않았다. 빈소 안이 조용해졌다. 정말순의 침묵이 그대로 사람들 위에 내려앉았다.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그 침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 문장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건 과거의 변명이 아니라 현재를 향한 말이었다. 며느리를 장례에 부르지 말라고 한 결정은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 문장이 또렷하게 읽혔다. 은정의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다. 그 결정은 어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보호. 그 단어가 빈소에 남았다. 하지만 누구를 보호한다는 말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선택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말수는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보호는 결국 오해를 키운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문장에서 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이 기록은 끝까지 읽혀야 한다. 장례 지도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침묵이었다. 은정은 느꼈다. 이제 곧 자신이 왜 장례에서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제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날 거라는 걸. 정말수는 마지막까지 서두르지 않았다. 하나씩 사람들이 도망칠 수 없게 말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빈소 안에는 숨을 고르는 소리만 남았다. 아직 가장 중요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 장례 지도사는 기록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는 더 이상
크게 들리지 않았다. 빈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나오는 말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이제 이 기록의 끝에 다다른다. 장례 지도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이 말은 며느리 은정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천천히 은정에게로 옮겨왔다. 은정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기 때문이다. 은정아. 정말수는 기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정을 이름으로 불렀다. 나는 내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다. 설명받지 못한 일 앞에서도 너는 늘 참고 있었고 그 침묵이 너를 더 오해받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은정의 손끝이 떨렸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핑계도 아니었다. 그저 보고 있었다는 고백이었다. 이 집안에서 생긴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늘 내게 가장 먼저 향했다. 정훈의 어깨가 크게 굳었다. 그 문장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음으로 넘어간 선택, 정리한다는 이름으로 덮어둔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가장 앞에 서게 된 구조. 나는 그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빈소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신우이 미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장래에 너를 부르지 말라는 선택을 했다. 그 문장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너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서게 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막기 위한 선택. 그 말은 은정에게 너무 늦게 도착한 설명이었다. 장례는 말이 가장 쉽게 왜곡되는 자리다. 침묵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의심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은정은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또다시 이유 없는 시선을 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정말수는 자신의 선택을 숨기지 않았다. 그 선택이 너에게 얼마나 잔인한지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남겼다. 정훈의 숨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기록을 통해 자신이 피해온 자리를 보았다. 이제는 이 선택의 책임이 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문장은 분명했다. 그 책임의 방향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은정아. 기록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내가 조용히 버텨왔다는 이유로 당연히 감당해야 했던 일들은 내 몫이 아니었다. 장례 지도사의 목소리가 멈췄다. 종이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였다. 빈소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탓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변명하기엔 너무 분명해진 뒤였다.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이 왜 그 자리에 불리지 않았는지 명확히 이해했다. 미움이 아니라 보호였다. 하지만 그 보호가 가장 아픈 방식이었음을 모두가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기록이 끝난 뒤 빈소 안에는 말이 없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고 누군가 변명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두가 제자리에 서서 각자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피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침묵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은정에게 향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처음 장례식장에 들어왔을 때 느껴졌던 차가운 판단이 없었다. 대신 어색함과 당혹,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먼저 꺼낼 이유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늘 설명해야 했고, 이해시켜야 했고, 오해를 풀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남편 정훈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상복 위로 굳게 다물린 입술이 떨렸다. 그는 은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다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다. 은정아. 목소리는 낮았고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는 소리였다. 미안해. 그 말은 짧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정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과 뒤에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변명을 더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가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책임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신우이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사람들 사이를 정리하던 손이 이제는 갈 곳을 잃은 듯 멈춰 있었다. 그녀는 빈소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만들어왔던 질서가 조용히 무너진 자리였다. 은정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빈소 한가운데 시어머니 정말순의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표정이 없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얼굴. 선을 지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절은 짧았고 조용했다. 어머니, 은정이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말은 용서도 항의도 아니었다. 그저 이해에 가까운 말이었다. 저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도요. 은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다. 그 선택이 저를 아프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유를 모른 채 아파하는 것보다는 이제야 알게 된 게 덜 아픈 것 같습니다. 빈소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다만 은정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앞으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말은 누군가를 겨냥한 말이 아니었다. 모두를 향한 말이었다. 저는 이제 오해 속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버텼다는 이유로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도 서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에 가까웠다. 하지만 높아진 목소리도 감정의 폭발도 없었다. 그저 분명한 선 하나를 그은 말이었다. 은정은 다시 한번 영정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선은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은정은 돌아섰다. 빈소를 나서는 발걸음은 처음 들어올 때와 달랐다. 그때는 밀려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었다. 복도를 지나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서자 저녁 공기가 차갑게 스쳤다. 하지만 은정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다. 그날 서은정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침묵은 끝났고 오해는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이야기는 조용히 여기에서 멈췄다.